자, 3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수술 용어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엔테로스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벽을 통해서 외과적으로 창자에 창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네. 자, 사진을 보면 회장에다가 구멍을 내느냐, 여기 네. 일레우스의 회장에 구멍을 내느냐, 횡행 결장에다가 구멍을 내느냐, 아니면은 하행 결장, 뭐 여기 디센딩 콜론이나 S장, 시그모이드 콜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S상 결장에 이렇게 창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그 명칭이 조금 달라졌었죠. 그래서 뭐 일레오스토미라든지 아니면은 엔테로콜로스토미, 뭐 아니면은 엔테로스토미,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펜덱토미는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충수절제술 또는 막창자 꼬리 절제술 또는 맹장꼬리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있을 때 치료를 위해서 이 충수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 꼬리를 이렇게 똑 잘라내는 것을 아펜덱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임상에서는 뭐 아펜덱토미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냥 앞배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배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앞배는 아펜딕사이티스, 충수돌기염일 때도 뭐 앞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펜덱토미를 이제 시행을 하고도 앞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치세토미 또는 뭐 치체토미, 뭐 이렇게 딱 트들마다 좀 말하는 단어가 발음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맹장, 우리가 뭐 보통 맹장염이야 라고 하면 아펜디사이티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진짜 맹장에 염증이 생길 때 이 맹장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이제 치체토미 또는 뭐 치섹토미, 세섹토미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그냥 임상에서 의료인이 얘기하는 걸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콜렉토미라고 해서 결장, 콜론을 이제 절제하는 것을 콜렉토미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를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분을 또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토탈이냐 토탈이냐라고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서브토탈 콜렉토미 같은 경우는 부분 절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탈 콜렉토미라고 하면 결장을 전체를 절제를 한 것을 토탈 콜렉토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스토미, 스토미, 창냄술 또는 이제 그 조루술이라고 해서 콜론에다가 대장에다가 창을 내는 이런 그 수술 방법을 콜로스토미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결장이라든지 뭐 대장 뭐 같은 말이죠. 일부를 잘라내 가지고 직접 피부에 연결을 해서 창을 내는 개구부를 만들어 놓는 것을 콜로스토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콜로스토미라고 해가지고 결장하고 연결시켜주는 요 그 수술 명칭을 콜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네. 그 전미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접두사 명칭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팩시는 고정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콜로팩시 같은 경우는 결장을 고정한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결장을 제 자리에다가 딱 픽스 시키는, 고정시키는 이런 그 명칭을 콜로팩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텍토미라고 해가지고 렉탈
그래서 그 고창자 직장의 절제술을 우리 프로텍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는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제거를 하고 그 결장루를 배 벽으로 꺼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변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제 프로텍토미 직장 절제술 또는 뭐 고창자 절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콜로스토미 같은 경우는 여기 콜론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콜로스토미, 대장에 창을 낸다. 이렇게 개구부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지금 요 그림으로는 상행 결장에다가 이렇게 창냄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 결장이 하느냐, 횡행 결장이 하느냐, 뭐 S상 결장이 하느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플럭토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네, 직장 성형술, 그래서 충수염 치료를 위해서, 요게 아니죠? 네, 죄송해요. 그 플럭토스토미 같은 경우는 직장을 이제 그 성형을 해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럭토스코피, 스코피는 이제 우리 그 내시경 검사, 그래서 뭐 직장경 검사 또는 고창자모 개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직장경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일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복회음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구불 결장, S상 결장 하부 쪽에 암이 생기거나 직장암에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하는 복회음 수술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장에 암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떼어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조루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즈 수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인공항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거의 이제 영구적으로 인공항문에서 이제 뭐 대변 주머니를 이제 차고 계시는 이런 결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허니오래피라고 해가지고 우리 허니아 탈장이었죠. 예, 그래서 탈장을 래피 봉합술을 해가지고 그 탈장을 이제 제 자리로 만들어서 리페어, 수복하는 이런 그 수술 방법을 허니오래피 탈장 봉합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헤모로이드, 네, 치핵 액토미, 예, 그래서 치핵을 외과적으로 헤모로이드를 외과적으로 이제 떼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치핵 절제술, 헤모로이드 액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파로토미라고 해서, 네, 라파로.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 병적인 상태에서 의사가 배를 아예 열고 오픈시켜가지고 개복술이라고 하죠. 그 병의 부위를 확인하고 또 뭐 확인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정도를 판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파로토미라고 해서 개복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리라고 해가지고 진단적 개복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콜레시스텍토미라고 해가지고 그 담낭을 절제하는, 그래서 담석증이라든지 당낭염의 치료를 위해 가지고 요 담낭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콜레시스텍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미, 절개술, 그래서 콜레시스토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담낭을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담주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담석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담낭을 인시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는 것을 그 콜레시스토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토미, 네, 콜레시스토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조루술, 창냄술이라고 앞에서 몇 번 쭉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쓸개 주머니에다가 창을 내는, 그래서 담낭에다가 구멍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담즙을 이제 그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멍 만드는 것을 콜레시스토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담낭 절제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담낭 있잖아요. 갈블레더. 얘를 이제 여기 딱 컷을 해가지고 담낭을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갈스톤 담석으로 인해 가지고 폐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obstruction이 돼 가지고 괴사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됐거나 이랬을 때 얘를 딱 잘라서 요렇게 그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만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뭐 담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요런 절제술을 담낭 절제술 콜레시스텍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미 절개술이라고 해가지고 자, 네, 콜레도초토미라고 해가지고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돌을 꺼내기 위해서 총담관을 잘라서 여는, 그래서 오토미죠, 그죠? 그래서 그 총담관을 온쓸개관이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쓸개관, 여기 보시면 총담관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인시전 잘라가지고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한다던가, 여기 있는 여기 담석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낸다던가 할 때 이렇게 인시전 넣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토미, 자, 콜레도초 듀오데노스토미라고 해서 총담관하고 듀오데노 12지장하고 연결시켜주는 요런 그 수술 명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쓸개관하고 샘창자, 우리 12지장을 샘창자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새 한글 용어로는 온쓸개관 샘창자 연결술, 그 다음에 구한글 용어로는 총담관 12지장 연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총담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지장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콜레도초 가스트로스토미라고 해서 총담관하고 위하고 오스토미 연결시켜주는 요 명칭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총담관을 12지장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위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수술 명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토미, 네. 그래서 돌을 이제 제거하는 이 수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콜레도초 리소토미라고 해서 총담관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이 수술을 이제 명칭을 총담관 결석 제거술 또는 온쓸개관 돌절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피, 네, 봉합술인데 헤파토레피래요. 우리 헤파틱 간이죠. 그래서 간 봉합술이라고 해서 간에 상처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봉합하는, 슈처하는 요런 수술 명칭을 헤파토레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액토미죠. 네, 그래서 팡크레아텍토미라고 해서 우리 팡크레아스는 췌장, 이자잖아요. 그래서 요 이자 절제술 또는 췌장 절제술을 팡크레아텍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 종양이라든지 그죠? 췌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절제하는 이런 수술 명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휘플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췌장 그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십시장하고 위에 말단 부위 그리고 총담관 아랫부분을 조금 절제한 후에 남아있는 췌장하고 위하고 총담관을 이 제주노 공장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휘플스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휘플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뒤에서 보는 그 PPPD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요게 그 판크레아스의 그 헤드 머리 부분을 좀 유지를 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좀 그 수술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바일덕트, 그 다음에 갈블레더, 파일로로스, 유문부, 그 다음에 췌장의 헤드 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절제를 한 후에 여기 이제 듀오데놈, 십이지장 여기에다가 또 남아있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일로로스, 유문부를 또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술에 대한 것들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휘플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췌장하고 위하고 총담관을 그 제주놈 여기 제주놈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구나 까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PPD라고 해서 그 파일로로스를 조금 그 프리저빙 보존하는 이런 그 판크레아토 듀오데넥토미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휘플스 오퍼레이션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일 때 요걸 이제 절제하는 떼어내서 붙이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떼어낸 췌장 머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레네이지를 또 유지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수술 방법인데요. 이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으로부터 이제 드레네이지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누출이 된다던가 수술 후에 이제 위 배출이 조금 지연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로스 프리저빙 그래서 위에 유문 부분을 이제 보존을 하면서 판크레아토 듀오데넥토미 그래서 췌장하고 십이지장을 조금 절제하는 요 수술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휘플스 오퍼레이션 하고요. PPP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유문부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PPD 같은 경우는 그 유문부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연결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없이 그냥 그 제주놈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검사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엔도스코피 내시경적으로 레트로그레이드 그러니까 레트로그레이드라는 얘기는 역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시경적으로 역행성으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라고 해서 여기 해서 총담관하고 췌관하고 검사하는 요 방법을 이제 그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 담관 조형 검사라고 해서 약어로는 ERCP라고 합니다. 엔도스코프 그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역행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지장 내시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12지장을 통해가지고 거꾸로 조영제를 주입을 해가지고요. 췌관이라든지 담관이라든지 담낭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ERCP 같은 경우는 바이옵시 할 때 생검이라든지 세포진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 주입해서 한 번에 쭉 보기도 하고 또 바이옵시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하는 것을 ERCP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도스코피. 그래서 내시경 쪽으로 스핀터, 우리 관략근 있잖아요. 예, 관략근을 오토미 절개했다. 그래서 요 엔도스코픽 스핀터로토미라고 해가지고 약어로는 E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그 특수한 칼 해가지고 그 12지장 병 내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경직된 이 페필러리 스핀터, 그 유두 관략근의 하부 총담관에다가 그 이렇게 칼인데 약간 전류가 흐르는 그 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절개하는 이런 시술 방법을 ES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레네이지. 그래서 엔도스코피, 네이소빌리어리 드레네이지라고 해가지고 얘는 또 약어가 ENBD. 자, 우리 학생들 이거 좀 단어가 어려우시죠? 예, 어려우신데 그냥 뭐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조형 검사가 있고 절개술, 그 다음에 배액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시경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검사 방법이구나. 그리고 시술 방법이구나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E라는 약어는 다 엔도스코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는 이제 드레네이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그래피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절개술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오토미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내시경적으로 그 경비적 담즙 배액술이라고 해가지고 네이소빌리어리 드레네이지, 드레네이지가 배액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 같은 경우는 전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술 오퍼레이션도 컨디션이 좀 어느 정도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을 못 한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하면 그 앞에 우리 그 obstructive jaundice라고 해서 폐색성 황달 배웠잖아요. 그럼 폐색성 황달 환자한테서 계속 이제 바일 주스가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좀 배출시키기 위해서 드레이네이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배액을 시키는 요 그 방법을 ENBD라고 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담즙을 빨리 뱉어내가지고 쫀디스를 조금 괜찮게 하는 이런 시술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하고 섞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그래서 요거는 그 내시경적으로 역행적으로 하는 요런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빌리어리 드레네이지 같은 경우는 담즙을 배액, 그래서 이제 드레네이지 시키는 요런 그 시술 방법인데요. 얘를 이제 풀 네임 같은 경우는 엔도스코피 레트로그레이드 빌리어리 드레네이지라고 해서 ERBD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액술, 담즙을 이제 배액하는 것은 치료 목적이겠죠. 뭐 진단 목적으로 배액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성 환달 환자한테 배출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 그 환자 인디케이션을 따라 가지고 내시경적으로 담관을 이제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 드레네이지 만드는 것을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이라는, 좀 길지만 그냥
얘 단어로 기억을 하세요. 엔도스코픽 내시경, 레트로그레이드 역행성, 빌리어리 담, 드레네이지 배액. 예, 그래서 요 담즙 배액술은 역행성으로 하는 요 방법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ESWL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엑스트라 코포리얼 셔크 웨이브 리소트립시라고 해가지고 얘도 굉장히 길죠. 네. 근데 얘는 이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해서 쇠석술은 돌을 깨는 거를 쇠석술이라고 하는데요. 체외 몸 밖에서 그 쇼크 웨이브 충격을 해가지고 돌을 깨내는 요런 방법을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석이 몸 안에 있잖아요. 그걸 밖에서 이렇게 잘게 부숴서 밖으로 이제 배출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얘는 엑스트라 코포리얼 셔크 웨이브 리소트롭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얘의 약자는 ESWL. 근데 우리 요즘 결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외 충격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ESWL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외에서 이렇게 쇼크웨이브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쇼크웨이브를 줘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키드니 스톤이죠. 예, 신장에 이렇게 스톤 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석 요거를 이렇게 쇼크웨이브로 줘가지고 잘게 부쉈죠. 예, 잘게 부숴서 요를 통해 가지고 예,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요런 그 시술 방법을 체외 충격파 쇠석술 ESW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ERCP라는 게 있고 EST, EMPD, ERPD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D는 드레네이지구나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예, 많이 사용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액술, 예, 드레네이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조금 긴데 하나씩 볼까요? 퍼큐타니우스, 트랜스헤파틱, 바일 드레네이지라고 해서 약으로는 PTBD라고 하는데 바일 드레네이지, 예, 담즙을 배액을 한대요. 예, 담즙을 배액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피부 간 경유 쓸개관 배액술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부하고 간을 경유해 가지고 이제 그 쓸개관 배액을 하는 건데요. 이 보시면 이제 간이나 담도에 이제 결석 스톤이 있거나 튜머,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담즙 배액이 잘 문제가, 그러니까 담즙이 이렇게 드레네이지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수술이 불가능한 이런 이제 악성 담도 폐색 환자한테 튜브라든지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예. 튜브라든지 스텐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조금 밖에다가 그 피스툴라 누공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 가지고 담즙을 배출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드레네이지 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담간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박아가지고 드레이니지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적응증을 보시면 이제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악성 담도 폐쇄가 있는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고식적 치료라고 해서 근치적 치료라는 단어는 완치를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을 근치적 치료라고 하고요. 고식적 치료라는 말은 증상 완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황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치료를 고식적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캔서, 담관이나
담낭에 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담관 배액수를 통해서 담즙을 좀 배출을 시켜서 고통 경감이라든지 생면 연장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레네이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쇄성 황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뭐 재발한 이런 이제 그 obstructive 폐쇄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담석 제거나 담돈의 생검, 그래서 담독의 중지적 시술을 위해서 그 접근하기 위해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드레이니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PT-BD 트랙을 통해 가지고 담도 협착증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도의 스톤 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쫀디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드레네이지를 시키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OP 하기 전에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빌리루빈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도 이렇게 PT-BD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담도 협착증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협착증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식적 치료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중재적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드레네이지를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